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는 삶과 배움이 일치하는 생태적 교육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공교육, 학교 교육에서 과연 삶과 배움이 일치하는 배움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고민들을 해보게 됐을 때 과연 긍정적인 답변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삶과 배움이 분리되어 있고 불일치하는 이런 교육적 현상이 만연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삶과 배움이 일치한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지금부터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미래교육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죠. 미래교육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예를 들면은 창의적 배움, 창의적 교육일 겁니다. 그런데 창의적이다 혹은 창조적이다라는 의미는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과는 분명 차이가 있을 겁니다. 많이 알고 있다는 건 소위 말해서 박학다식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창의적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저 사람은 창의적이다 혹은 우리가 창의적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창의적 배움 혹은 창의적 교육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 바를 실제 적용해서 무언가를 변화시키든 새롭게 만들든 혹은 개조시키든 어떤 걸 잊게 만들든 이러한 변화됨이 있어야 되고 변화됨을 창조하는 것을 우리는 창의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창조적 교육이란 배움과 실천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창의적 교육을 위해서는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과연 창의적 교육이 정말로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얘기는 배움이 실천과 연결되듯이 배움이 삶과 분절될 수 없다는 것. 특히나 미래교육, 창의적 교육을 강조한다면 삶과 배움은 일치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마을교육 공동체는 사실 이러한 삶과 배움을 일치시키는 배움의 플랫폼이라고 여기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혹은 마을교육 공동체에서는 이런 배움의 실천과 혹은 삶과 연결된 배움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주는 것, 이것이 건강한 마을교육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최근 들어서 돌봄과 방과 후가 과연 학교에서 학교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느냐라는 문제제기가 있고, 이에 대해서 예를 들면 서울시 중구청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사회적 돌봄을 실천하고 있고요. 도봉구 같은 경우는 구청이 주도하는 방과 후 교육을, 물론 장소는 학교 안도 있고 학교 밖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주체가 지자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는, 그리고 지금도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돌봄과 방과 후가 학교교육의 일환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돌봄과 방과 후가 굳이 학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느냐. 더군다나 예를 들면 민주적 시민교육, 진로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활동 등이 학교 울타리라는 안에서 교육될 필요가 있느냐.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민주적 시민교육의 교재를 가지고 교과서를 통해서 배울 수만 있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고요. 창의적 체험활동, 그 체험을 학교에서만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진로교육은 지역사회에 있는 산업계 혹은 경제적인 상황에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실천적 배움의 기회가 주어져야지 진로교육이 완연히 이루어지는 것이지, 학교에서 교재로 혹은 듣는 것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학교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 혹은 배움들이 과연 학교에서 이렇게 교재라는 틀 박힌 혹은 네모난 교실이라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을 것이다. 삶과 배움이 분절된 이런 교육적 환경이 바람직하지는 못하다. 마을교육 공동체는 이러한 삶과 배움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실천적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삶과 배움이 일치하는 생태적 교육 공동체라는 표현을 책에서 쓰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생태적 교육 공동체 혹은 생태계로서의 교육 공동체 혹은 교육 생태계라는 의미를 물론 뒤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간단히 그 구성 요소 3가지를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교육 생태계라는 것은 학교든 지역사회든 교육 생태가 되기 위해서는 자연 생태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네트워크입니다. 숲이라는 자연 생태계 혹은 바다라는 자연 생태계 이런 생태계에서 그 구성 요소들이 모두 다 아주 밀접한 연관성 그 다음에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듯이 교육 생태계에도 이러한 네트워크 구조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결되는 구조, 학교에 있는 교사와 지역 활동가들의 연대, 학부모들의 네트워크 등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는 지역교육청과 학교, 그 다음에 지자체의 연결도 중요해 보이고요. 또는 지역사회 사회적 경제와 학생들의 진로교육이 연결될 수도 있고 방과후 교육이 협동조합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도시재생을 위해서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이 또 접목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네트워크 구조가 있는 것이 교육 생태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태계는 어찌되었든 살아있는 촉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태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살아있는 것의 특징은 자생성이에요. 자발성이죠. 스스로 무언가를 해나가는 것, 그리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스스로 성장해 나가는 것. 이건 살아있는 것의 특징입니다. 학교도 지역사회도 교육 생태계가 된다는 것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스스로의 현안을 고민하고 행동하고 그걸 해결하고 그 책임을 공유하는 이런 능력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공진화입니다. 생태계 안에 구성 요소들은 서로 경쟁을 하면서 진화도 이루어집니다. 이걸 보통 우리는 성장이라고 하죠. 이런 진화가 이루어지지만 동시에 숲 전체가, 바다 전체가 건강함을 유지합니다. 이거는 그 안에 있는 개별 구성 요소들도 진화하고 성장하지만 숲 전체와 바다 전체도 같이 공진화한다 라는 속성을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냥 경쟁만 있고 그래서 치열한 다툼만 있으면 건강한 생태계가 되지는 않습니다. 서로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뤘을 때, 다시 말해서 공진화가 발현됐을 때 우리는 보통 생태계의 건강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교육 생태계도 이러한 학생 개개인, 학습자 개개인, 주민 개개인의 성장과 진화도 있지만 공동체 전체가 성장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육 생태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교육 생태계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은 철저하게 지역화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역의 네트워크 구조 속에서 학습자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요. 이런 상호작용의 결과로 배움이 혹은 성장이 혹은 진화가 일어나는 게 교육 생태계인 거고 그리고 지역화된 교육인 겁니다. 그러면은 지역의 교육적인 네트워크 안에서 학습자들이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그건 달리 말씀드리면 삶과 배움이 일치하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삶과 배움이 동시에 일어나고 이것이 일치하는 것은 지역화된 교육이다. 또 이런 지역화된 교육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육 생태계이다 라는 겁니다. 삶과 배움이 일치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제 책 속에서는 두 가지 예를 드는데, 하나는 서울시 공릉에 있는 지구 불시착이라는 작은 서점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지역에 있는 청년이 있었고, 작은 서점을 창업을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과 협력을 했고요. 또 만들어진 작은 서점에서는 동네에 있는 아이들이 와서 시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이 와서 모임도 갖고 회의도 하는 이런 공간으로, 배움의 공간으로 변했단 말이죠. 이 얘기는 삶과 배움이 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치하는 이러한 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가 전북 완주에 있는 유기농 빵집에 대한 사례였었어요. 그 빵집의 주인은 프랑스로 건축학을 배우러 갔던 사람이었고, 돌아와서 고향인 완주에 그 지역에서 나는 지역 농산물을, 그리고 유기농 농산물을 이용해서 빵을 만드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 빵집이 독특하다 보니까는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제 다양한 이유로 오죠. 예를 들면 진로교육이 됐든, 혹은 창의적 체험 활동이 됐든, 동아리가 됐든, 뭐든 이런 활동을 위해서, 배움을 위해서 옵니다. 그리고 그 빵집 주인은 왜 유기농해야 되고, 왜 지역의 먹거리가 중요하고, 건강한 먹거리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본인의 철학을 아이들과 공유하는 겁니다. 배움이죠. 삶과 배움이 일치하는 이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과 배움이 일치하는 생태적 교육 공동체, 이거는요, 지역화된 교육이고, 이 얘기를 달리 표현하면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릴 마을을 통한, 마을에 관한, 그리고 마을을 위한 교육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교육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